미국 빈민가에서 태어난 르브론 제임스의 현재 재산은 무려 10억 달러입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메이저리그 레드삭스의 지분을 가졌고 이제는 NBA 구단주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업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실력은 A guy saying, LeBron knows more about business than I did when I was his age, and that guy is Warren Buffett.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곧 40살인 르브론의 신체는 여전히 같은 파워를 가진 선수 중 가장 빨랐고 같은 스피드를 가진 선수 중 가장 강했는데요. 도대체 르브론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984년 미국 빈민가 오하이오주 에크론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르브론 제임스. 그의 어머니 글로리아는 당시 16살의 싱글맘이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 시기 르브론은 1년에 한 번꼴로 전학을 다녔고 3년 동안 무려 12번 가까이 이사를 할 정도로 가난했죠. 그렇게 르브론은 다음날 어디에서 잘지조차 알 수 없는 가장 열악한 빈민가에서 매일 마약과 깽단 그리고 폭력을 목격하며 정말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From crackheads, to drug dealers, to gunshots every night, to police sirens. 르브론은 학교에서 점점 더 뒤처져 갔습니다. 그렇게 르브론이 나쁜 길로 빠지려는 모습을 보이자 글로리아는 큰 결심을 하는데요. 그녀는 한동안 르브론을 운동 코치 집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떠나보냈습니다. She may be gone for a little while. That I was going to be living with one of my coaches. 그 시절 르브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요. 칭찬을 받기 위해 말을 잘 듣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개근상과 중상위권의 성적을 받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뀐 이유는 좋은 가정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엄마와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That's all I cared about when I was growing up. If I was going to be able to wake up and my mother was still alive or still by my side.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엄마 없이 가장 외로웠던 그 시기 르브론은 농구라는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 르브론은 농구에 깊이 매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엄마와 함께 새로 이사한 집의 모든 벽을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와 같은 농구 선수 포스터들로 가득 채우며 농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죠. Whole wall was Michael Jordan pictures. Kobe Bryant's wall right here, like right here over. And then everybody else I kind of just filled in. 그의 고등학교 시절은 만화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와 함께하기 위해 농구 명문고를 포기하고 무명팀에 입학하여 그 팀을 전국 최강으로 만드는 만화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버렸죠. 당시 르브론의 기량은 이미 고등학생을 한참 초월했고 마치 현역 NBA 선수가 고등학교 무대에 난입해 고딩들을 무차별하게 괴롭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모습을 본 NBA 전설들도 저 아이는 지금 당장 NBA에 가도 주전으로 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르브론을 처음 본 코비 브라이언트는 He's actually 35 years old. 이런 마이클 조던의 재림에 그야말로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과연 이 고등학생 르브론을 알고 있었을까요? 르브론은 우연한 기회에 마이클 조던을 만나게 되는데 Is that Michael? Who? And it's like he was like Black Jesus to me. Did he know of you? Yeah, I think he did. He called me a young fella, of course. 이런 넥스트 마이클 조던의 르브론 제임스를 두고 많은 스포츠 브랜드들은 치열한 영입전을 벌였는데요. 첫 번째 주자는 리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돈이었죠. 리복이 제시한 금액은 무려 1억 달러였습니다. 그들은 빈민가 출신 18살 고등학생은 그 제안을 절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르브론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복과의 계약을 잠시 미루고 다음 주자 아디다스를 만나러 갔죠. 두 번째 주자 아디다스는 리복과 같은 1억 달러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지만 계약 직전 기업 운명을 뒤바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최종적으로 고등학생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금액을 절감한 7천만 달러를 제시하였고 그렇게 아디다스는 르브론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주자는 나이키였는데요. 나이키 CEO 필 라이트는 르브론과 글로리아를 나이키 본사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운동선수가 될 르브론 제임스의 디딤돌 역할을 나이키가 하겠다는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죠. 너무나도 잘 준비된 내용에 르브론은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키가 제시한 금액은 7천만 달러 언저리로 가장 낮았죠. 아무리 나이키를 동경한다 해도 빈민가 고등학생이 포기하기엔 3천만 달러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는데요. 생각에 빠져있는 르브론을 보며 필라이트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잘 나가는 NBA 선수가 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위대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건가요? 위대한 선수가 목표라면 눈앞에 3천만 달러는 미래의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르브론은 We just don't know. LeBron takes the ball for the first time.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와 비슷하게 치열한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들이 감동적인 선물이 없을까 항상 고민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딱 이 제품인데요. 바로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문답 형식의 책인데요. 부모님과 자식 모두에게 의미 있는 최고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라이프 시크릿도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는데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아닌 저의 평생 선물이 된 것 같네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부모님께 깜짝 선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는 아래 더보기 링크에 남겨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3년 르브론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NBA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1순위로 클리블랜드에 지명되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죠. 역시나 적응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프로 첫 해 신인왕을 차지했고 다음 시즌 첫 올스타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즌 최연소 올스타 MVP를 받으며 3년 만에 리그 최고의 선수로 도약했죠. 그리고 이후 이어진 4시즌 모두 최고의 NBA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르브론 제임스의 꿈은 위대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NBA 파이널 우승이 절실했죠. 하지만 제 아무리 르브론 제임스여도 NBA 파이널 우승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팀의 계속되는 플레이오프 탈락과 최상급 조력자 부족으로 좌절감을 느끼던 르브론은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며 이적을 결심했는데요. 그리고 더 디시즌이라는 생방송 쇼에서 르브론은 인생 최악의 실수를 하는데 And this fall, I'm going to take my talents to South Beach and join the Miami Heat. 고향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은커녕 전례 없는 이적 통보쇼와 의혹 많은 이적 과정으로 클리블랜드 팬들의 배신감이 극에 달하게 된 것이죠. We've supported him for 7 years now. He never wins anything in Miami. He is dead to me. What just happened was disgusting. That LeBron doesn't win a championship in Miami. 많은 사람들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르브론은 챔피언십을 8번 우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Championships. Not two. LeBron, tell us about that. Not 2, not 3, not 4, not 5, not 6, not 7. 하지만 마이애미는 팀보다는 각각의 슈퍼스타처럼 행동했고 개인이 돋보이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꾸역꾸역 진출한 플레이오프 파이널에서 르브론은 중요한 순간마다 완전히 사라지며 사실상 마이애미는 르브론 때문에 우승에 실패하게 되는데 I never dreamed that I would see LeBron James not show up in the fourth quarter the way he did for 4 straight games in the NBA Finals. 이후 르브론은 자신을 비난하는 안티팬을 향해 Does it bother you that so many people are happy to see you fail? You know, they got to get back to the real world at some point. 너희들이 비난하건 말건 나는 잘 먹고 잘 살 테니 너희들은 리얼 월드로 돌아가라 라는 인터뷰를 하며 그렇게 2010년 6월까지 안티가 거의 없었던 르브론은 1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안티팬을 가진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던 르브론은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는데요. 그는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재기를 준비했고 부족했던 팀워크 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시즌 마이애미의 조직력은 크게 향상되었고 확실하게 더 강력한 팀이 되었죠. 그렇게 르브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즌과 플레이오프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팀을 챔피언십 결승전으로 이끌었고 르브론은 결국 You know, this is a dream come true for me. Been through a lot the last 2 years, but you know, this is definitely the way that it pays off. 이후 르브론 제임스는 12-13 시즌까지 파이널 우승을 하며 마이애미에서 총 4번의 시즌 중 2번의 파이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르브론 제임스의 역대급 활약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피지컬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2014년에 세계에서 가장 신체 능력이 뛰어난 운동선수 탑 5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르브론은 파워포워드의 크고 강력한 신체를 가지고 날렵한 가드처럼 움직이는 말이 안 되는 선수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같은 파워를 가진 선수 중 가장 빨랐고 같은 스피드를 가진 선수 중 가장 강했는데요. 이런 미친 피지컬을 가진 르브론의 덩크는 르브론은 이 피지컬을 돌파에도 사용하는데요. 바로 피지컬로 우당탕탕 돌파한다고 해서 릅당탕탕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이 인사이드 돌파는 가속을 받고 밀고 들어가는 힘이 수준급이라 20년이 지나도 막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피지컬 하면 농구보다 미식축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르브론은 고등학교 시절 미식축구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보였는데요. 그는 한 시즌 만에 60개의 리시브, 1200야드, 16개의 터치다운을 하며 오하이오주 미식축구 유망주 1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르브론은 NFL 최고의 피지컬을 가진 마일즈 게럿과 종종 동반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마이애미와 계약이 끝난 르브론 제임스에게 많은 팀들이 접근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실력 덕분에 여러 팀들이 그를 원했지만 그의 선택은 LeBron James is coming home. 르브론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되돌리고 싶었고 마이애미에서 쌓은 경험과 배움을 고향팀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014년 여름 클리블랜드로 복귀를 선언하며 클리블랜드를 우승시키겠다고 약속하는데 What makes my city and my state happy, and that's why I came back. I love you. I'm back. Number 23, LeBron 그렇게 르브론의 복귀는 단순한 팀 이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는 고향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을 뿐 아니라 젊은 선수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그들의 성장을 도왔고 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Final seconds. It's over. It's over. Cleveland is a city of champions once again. LeBron James, who delivers on his promise to come home and bring a championship to his beloved hometown. I set out a goal 2 years when I came back to bring a championship to this city. I gave everything that I had. Cleveland! This is for you! 이후 시간이 지나 FA를 맞은 르브론은 LA 레이커스로 떠나게 되는데요. 클리블랜드를 향한 그의 헌신과 진심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많은 팬들은 그를 더 응원했습니다. 르브론은 LA 레이커스에서도 19-20 시즌 파이널 우승을 하며 커리어 4번째 우승과 함께 4번째 파이널 MVP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NBA 역사상 유일하게 3개의 팀에서 파이널 MVP를 석권한 최초의 농구 선수가 되었죠. 르브론은 18살 나이키와 첫 계약할 때의 약속대로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되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재산은 무려 1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죠. 이 금액은 리복이 르브론에게 제시했던 금액의 정확히 10배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재산 중 선수 연봉으로 받은 돈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르브론은 굉장히 똑똑한 머리를 가졌고 이를 사업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비즈니스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A guy saying, LeBron knows more about business than I did when I was his age, and that guy is Warren Buffett. 르브론은 영화 제작사와 에이전트를 운영했고 심지어 프랜차이즈 사업가이기도 했는데요.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것처럼 블레이즈 피자라는 가능성을 보이는 피자 브랜드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이 피자 브랜드는 미국 전역에 수백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확장을 계획하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르브론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지분 2%를 소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르브론은 틈만 나면 리버풀 옷을 입었고 제라드와 친분을 과시하며 리버풀을 항상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지분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축구, 야구, 농구 구단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르브론은 1984년생으로 현재 39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거나 벤치 멤버로 활약할 나이에 그는 여전히 NBA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르브론이 금강불개의 신체를 가질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타고난 점도 있겠지만 르브론은 매년 신체 관리 비용에 1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개인 의사와 개인 셰프,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그들은 그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사람들이 팝콘을 사 먹을 때도 혼자 집에서 싸운 견과류를 먹었는데요. 억만장자 르브론이 땅콩을 먹는 모습을 본 기자들은 2024 시즌 종료 후 르브론 제임스는 옵트아웃을 선택합니다. 그가 커리어를 끝마치기 전 한 번 더 우승을 생각한다면 LA 레이커스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죠. 하지만 르브론이 우승보다 더 크게 생각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Who you want to play with? Bronny is number one on my fucking list. 르브론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NBA를 뛰는 꿈을 꾸었고 그 말은 즉슨 2024년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브로니 제임스를 픽하는 팀이 바로 르브론 제임스의 거취를 결정할 팀이었는데요. The Los Angeles Lakers select Bronny James. 결국 LA 레이커스가 2라운드 55순위로 브로니를 택했고 르브론은 레이커스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브로니 제임스가 NBA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와 그의 아들이 함께 NBA에서 뛰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네요. 르브론 제임스는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NBA에 입성한 순간 그리고 최고의 선수가 된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재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꾸준히 훈련해온 결과라고 르브론은 말합니다. 어쩌면 르브론의 이런 마인드셋이 숨은 성공의 비밀은 아닐까요? Doing what you love to do, you got to commit to it. You can't want something but not put in the work. You know, and it doesn't matter what you're doing in life, no matter what it is. It could be a professional athlete, or it could be an artist, it could be
a doctor, it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think if you put the work in, the results will happen organically. Most important, you got to find happiness too. You know, if you're having fun, enjoying what you're doing, then it just makes it so much easier. It makes it so much easier to just like, you want to do it every day because it's something that you really enjoy doing and you don't look at it as work. 지금까지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